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은퇴했으니 쉬어야지 하면서도 막상 시간이 너무 많아지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지고 몸은 점점 더 무기력해지고 심지어 마음까지 우울해지는 그런 기분 말이에요. 어떤 날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은 뭐하지? 라는 생각만 반복되기도 합니다. 퇴직이라는 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죠. 하지만 그 시작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남성분들 중에는 평생 일만 하며 살아오다가 갑자기 사회와 단절되는 느낌을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내가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을 텐데 하는 마음이 들어도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60대 이상의 많은 남성분들이 퇴직 이후 삶에서 외로움과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60대 남성의 약 40%가 은퇴 이후 할 일이 없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우울감이나 무기력감을 경험한다고 해요. 일은 단지 돈을 벌기 위한 수단만이 아니라 삶의 리듬을 만들어주고 자존감을 지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삶의 중심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루가 무의미해지고 몸은 점점 활동성을 잃고 대인관계도 자연스레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퇴직 후에도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60대 남성분들을 위한 현실적인 일자리 정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일자리가 아닙니다. 새로운 삶의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의미 있고 지속 가능한 일들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험, 기술, 여유 시간을 활용해 다시 사회와 연결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들입니다. 특히 건강도 챙기고 사람도 만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일자리 중심으로 소개해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퇴직 후에 도전할 수 있는 일자리 정보를 3단계로 나누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기존 경력을 살린 전문직 재취업입니다. 두 번째는 지역사회 기반의 소일거리 및 활동형 일자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일자리입니다. 이 세 가지 유형을 중심으로 각각의 특징, 준비 방법, 주의할 점, 실제 사례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특히 남성분들이 잘 적응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일자리 위주로 선정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기존 경력을 살린 전문직 재취업입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 후 다시 예전 직업으로 복귀하는 건 어렵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력을 인정받고 일정한 시간만 일할 수 있는 파트타임 전문직이나 자문직 형태의 일자리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엔지니어 출신이라면 중소기업 기술 자문 역할을 맡을 수 있고 교사나 교수 출신이라면 평생교육원에서 강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은퇴한 금융 전문가라면 중장년 창업 컨설팅이나 재무 상담 활동도 가능합니다. 이런 전문직 재취업을 하려면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째, 예전 경력을 요약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새롭게 작성해 보세요. 경력 단절 이후 재취업을 위한 전용 이력서 양식도 있으니 중장년 고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둘째, 본인의 전문 지식을 다시 정리해보고 최근 흐름을 반영한 보수 교육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나 평생교육원에서 제공하는 단기 과정에 참여하면 본인의 경험을 시대 흐름에 맞게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셋째, 네트워크를 복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전 직장 동료, 협력업체, 지인들과 연락을 다시 시작하고 자신이 일할 의향이 있다는 것을 알려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경력 기반 일자리는 체력 부담이 적고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큽니다. 수입도 꽤 안정적이며 무엇보다도 내가 다시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뿌듯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한 꾸준한 공부와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63세의 김정수 씨는 은퇴 후 중소기업 기술지원단에서 주 3일 자문 역할을 맡아 활동 중인데 그는 이 일이 없었으면 너무 외로웠을 것 같다며 다시 현장에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여러분도 자신의 경력을 다시 펼쳐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지역사회 기반의 소일거리 및 활동형 일자리입니다. 이런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준비가 덜 필요하고 일의 강도도 높지 않으며 지역 커뮤니티와의 연결성을 강화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일자리나 시니어 클럽을 통해 소개받을 수 있는 일자리가 이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학교 앞 교통안전지도, 공공시설 청소 및 관리, 마을 순찰, 택배 분류, 공공자전거 관리 등이 있습니다. 이들 일자리는 주 35일, 하루 35시간 정도 근무하며 월 30만원에서 80만원 수준의 활동비가 제공됩니다. 이런 일자리는 체력적으로 무리가 없으면서도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특히 같은 연령대의 동료들과 함께 일하기 때문에 소외감을 덜 느낄 수 있고 일하는 즐거움을 자연스럽게 되찾게 됩니다. 예를 들어 66세의 이영호 씨는 마을 공원 환경 정화 활동을 주 4일간 하고 있는데 그냥 집에만 있으면 허리가 아픈데 이렇게 매일 나와서 몸도 쓰고 사람도 만나니 훨씬 건강해진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지역사회 기반 일자리는 단순한 일을 넘어서 건강, 인간관계, 삶의 만족도까지 끌어올려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런 일자리를 구하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각 지자체 홈페이지나 시니어 클럽,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대한노인회 등에서 주기적으로 공고를 확인하시면 되고 간단한 신청서만 작성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특히 시니어 클럽의 경우 중장년을 위한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일자리입니다. 요즘은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집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한 교육도 많아졌기 때문에 60대 이상 남성분들도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중고 거래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스마트 장터 활동, 직접 만든 수공예품이나 농산물을 판매하는 스마트 스토어 운영,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유튜브나 블로그로 소득을 창출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AI 학습용 데이터 작업 같은 간단한 컴퓨터 업무도 인기입니다. 예를 들어 사진 속 글자를 분류하거나 짧은 음성을 듣고 텍스트로 옮기는 등의 작업은 간단한 교육만 받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체력 소모가 거의 없고 집에서 조용히 할 수 있어서 퇴직 후 생활 패턴과도 잘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일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실제로 68세의 정재훈 씨는 은퇴 후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받은 후 온라인 중고 거래로 월 평균 50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처음엔 기계가 낯설었지만 천천히 배워보니 생각보다 쉬웠다며 이제는 집에서 소일삼아 돈도 벌고 시간도 잘 간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례는 누구에게나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시작만 하면 그 다음은 생각보다 훨씬 쉽습니다. 온라인 일자리를 시작할 때는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째, 기본적인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익혀야 합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검색하고 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이메일을 주고받는 기본적인 능력은 필수입니다. 요즘에는 중장년층을 위한 무료 디지털 교육도 많아서 이러한 능력을 쉽게 익힐 수 있습니다. 둘째, 자신에게 맞는 온라인 일자리 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글쓰기를 좋아한다면 블로그 운영이나 전자책 출판, 사진이나 영상을 다룰 수 있다면 유튜브 콘텐츠 제작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셋째, 꾸준함과 성실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비대면 일자리의 경우 누가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익숙해지면 시간 활용도 자유롭고 생활의 만족도도 훨씬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세 가지 유형 중 어떤 일자리를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답은 본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만약 과거의 경력이 탄탄하고 다시 한번 전문 분야에서 활동하고 싶은 분이라면 첫 번째 유형이 적합합니다. 반면 사람들과 어울리며 가볍게 일하고 싶다면 두 번째 유형을 추천드립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집에서 자유롭게 일하고 싶은 분들은 세 번째 유형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나에게 가장 잘 맞는 방식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일이라는 것이 단지 생계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갈 이유가 되어주기도 하니까요. 또한 일자리를 시작하면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도 많습니다. 첫째, 신체 건강이 좋아집니다. 규칙적인 활동은 관절 건강과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둘째,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매일 할 일이 생기고 성취감을 느끼면 우울감이나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셋째, 인간관계가 넓어집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소통하면서 외로움을 덜 느끼게 됩니다. 넷째,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큰 돈은 아니더라도 자신의 용돈을 직접 벌 수 있다는 것은 자존감을 높여주는 일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70세의 박성우 씨는 시니어 클럽을 통해 초등학교 앞 교통안전지도원으로 활동하면서 아침마다 아이들의 밝은 인사를 받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65세의 이재영 씨는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에서 받은 교육을 바탕으로 지역 농산물을 온라인으로 판매해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67세의 최광수 씨는 블로그를 통해 자신의 정원 가꾸는 노하우를 공유하며 협찬 제안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시작만 하면 누구든지 자신만의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일자리들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구체적인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조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퇴직 후의 일자리는 경쟁이 치열한 직장이 아니라 나를 위한 활동에 가깝습니다. 둘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하루 1시간 자원봉사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는 활동까지 점차적으로 늘려가면 됩니다. 셋째, 정보는 항상 최신으로 유지하세요. 지자체 홈페이지, 시니어 클럽 공지, 중장년 일자리 포털 사이트 등을 수시로 확인하면서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넷째, 처음 시작할 땐 동행할 친구나 배우자가 함께하면 훨씬 수월합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격려하면서 함께 도전해보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중요한 건 바로 행동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셨다면 지금 바로 지역 시니어 클럽이나 중장년 일자리 센터에 문의해보세요. 관심 있는 활동 하나만 선택해서 시작해보는 겁니다. 걷는 것보다 시작이 어렵다고들 하지만 사실 한 걸음만 떼면 그 다음은 오히려 쉬워집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는 아직도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자산입니다. 지금은 쉼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인생을 빛낼 시간입니다. 내일 아침, 오늘보다 더 활기찬 하루를 맞이하기 위해 지금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한창입니다.